다 푸셨습니까? 1번에 답 뭐 나옵니까? 자, 우리 같이 풀어볼까? 선생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 이 문제 볼까? 문제 보면 뭐예요? 문제에서 SN을 주고 AN을 구하는 문제예요. 맞습니까? 자, 문제에서 SN 주고 AN 구하시오 라고 하면 무슨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배웠어? AN은 얘들아, 개조식 공부해야 돼. AN은 SM-SM-1이라는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 라는 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개념집 읽어서 계속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이 수원을 맨 처음 들어갈 때 얘기했지? 지금 앞에 있는 건 수열에서도 되게 쉬운 파트야. 뒤에 어려운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앞에 게 안 되면 어려운 건 당연히 못 풀어요. 왜? 누적 개념이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개념으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습관을 들이댔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 본다? S0부터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S0이 0이 되면 무슨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그러므로 답을 한 줄로 써도 상관이 없다. 근데 S0이 0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무슨 의미야? 첫 번째 항은 완전 돌연변이고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돌연변이 따로 써주고 두 번째 항 n이 2일 때부터는 이런 답이 나와요 라고 두 줄짜리 답을 항상 내줘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S0을 구해봤더니 몇이 나옵니까? 0이 나와요. 얘 첫 번째 수열부터 수열을 이루니까 그냥 속 편하게 막 풀면 되는구나. 좋았어. AN은 SM-SM-1로 풀면 된다. 즉 3의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3의 n-1제곱 마이너스 1을 하면 된다. 즉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 나왔다요. 자, 그러면 얘기해봐 얘들아. 3의 n제곱하고요 3의 n-1제곱의 공통인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의 n제곱이야 n-1제곱이야? 공통인수. 얘하고 얘의 공통인수는 3의 n-1제곱이에요. 무슨 상황이냐면 3의 5제곱이 있고 하나 적은 3의 4제곱이 있는 거야. 그러면 공통인수는 누구야? 당연히 3의 4제곱이 될 테고 이제 3 빼기 1 이렇게 써줘서 얘는 2 곱하기 3의 4제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항상 적은 녀석이 공통인수입니다. 3의 n-1제곱에 3 빼기 1 해줬더니 얘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고 여기 이제 an이라고 쓰면 되는데 요렇게요. SN 주고 AN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기에다가 얘는 1항부터 성립해요. 얘는 1항은 돌연변이고 2항부터 성립해요 라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요런 거 하나 붙여주시면 좋아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문제는 로그를 제외하고는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로그 2의 sn 플러스 1은 n일 때 an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로그를 보는 게 아니라 아, 얘 sn을 포함한 식이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로그를 없애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돼지꼬리 잡고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즉 sn 플러스 1은 몇과 같다?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sn 플러스 1은 몇과 같다? 2의 n제곱과 같다. 그러므로 S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다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인해보고 싶었던 건 이거. 손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이용해서 AN을 구함에 있어서 방금 전에 S0를 구했다는 사람만 손들어보세요. 몇 명? 은수라? 구해야 돼. 놓쳐서는 안 되는 습관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S0을 확인해보고 와우,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니까 그냥 막 풀어도 되겠구나. 확신을 내린 후에 한 줄짜리 답을 만들어 가야 돼. 만약에 S0이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답이 두 줄짜리다. A1은 S1으로 구한다 라고 이렇게 놓고 푸셔야 돼요. 얘는 한 줄이니까 그냥 막 풀면 됩니다. A에는 Sn-Sn-1이다. 즉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의 n-1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다. 공통인수는 2의 n-1제곱이므로 2-1을 해주면 되는데 2-1이 t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므로 A는 2의 n-1제곱이고 n은 몇 항부터 성립한다? 1항부터 성립한다. 돌연변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3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페이지. 지금부터 우리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좀 어렸을 때 재미난 경제 서적 같은 거 만화로라도 읽은 학생들 중에 복리라는 얘기, 복리법, 복리투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런 학생 한 명도 없으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엄청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겠다. 수학은 못하면 대학을 못 가고 말 뿐이지만 요 내용을 모르면 투자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 적금할 때의 단리법, 복리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옛날 옛적에 이런 은행이 하나 있었어요. 단리법이라는 거예요. 단리. 하나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이겠다지. 맞습니까? 복리, 여러 개에 대해서 이자를 붙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가 뭐냐면 나는 원금 하나에 대해서 이자를 붙일 거예요. 라는 걸 우리는 단리법이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원짜리 원금을 적금을 내가 한 거야. 이게 한 달 지나면 30% 이자를 주는 은행이었어. 그래서 이제 100원짜리 놓더니 이자 30% 붙여서 한 달 뒤에 130원이 됐어요. 근데 그 돈을 찾지 않았어. 그렇게 내버려두면 계속 30원씩 붙겠지. 원금에 대해서, 원금 하나에 대해서 이자가 붙으니까. 그래서 계속 160원, 190원, 220원, 250원 뭐 이렇게 돈이 증가해 가는 거야.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놨는데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잠깐만.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 그러면 나는 한 달 뒤에 가서 130원이 되는 순간 돈을 찾을 거야. 그래서 해지시키는 거야. 예금을, 한 달짜리 예금을. 그리고 다시 그 130원을 그 자리에서 저 입금할게요 이러고 다시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원금이 130원이 됐으니까 130원에 대해서 30%의 이자가 붙으니까 이자가 더 많이 붙어 조금 붙어? 조금 붙지. 아, 더 많이 붙지. 말 잘못했어. 더 많이 붙겠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뭔 짓을 한다? 한 달이 될 때마다 130원 받으면 해지. 다시 130원을 원금으로 입금할게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달 지나서 받으면 또 해지. 또 다시 입금할게요. 해지. 입금할게요. 이걸 한 달마다 하는 거야.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 미칠 짓이지. 그래서 은행에서 아이씨 알았어. 그냥 넣기만 하면 내가 알아가지고 계산해 줄게 라는 게 바로 요 복리법의 개념이에요. 즉 복리라는 건 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해서 내가 이자를 주겠다요. 왜? 이자 받은 건 내 돈이야 은행 돈이야? 내 돈이잖아. 근데 내 돈이 은행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은행으로부터 이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복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한번 볼게요. 100원에 대해서 30% 이자를 받으면 130원이에요. 그런데 이 130원에 대해서 30%를 받으면 169원이에요. 이때 초반에는 그 차이가 별로 많아 보이지 않아. 하지만 169원에 대해서 30%의 이자를 받으면 219.7원이 돼. 219.7원에 대해서 30%의 이자를 받으면 285.61이 돼요. 그 다음에는 371.198이 돼요. 어때? 비교해보니까
점점점 커지고 있지. 왜? 얘는 이 이자를 받는 금액이 점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를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율에 따라서 달리는 돈이 이런 식으로 불어 30원씩 계속 부니까 이런 식으로 불어라고 한다면 복리는 똑같이 시작해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간극이 미미해 보여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져.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은행에 저축을 할 때 달리로 하면 좋겠어? 복리로 하면 좋겠어? 복리로 하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묻자. 은행에서 판매하는 이 적금의 상품에는요, 달리법이 있을까? 복리법이 있을까? 적금 상품은 전부 달리법일까? 복리법일까? 달리법일까? 복리법일까? 얘기해봐. 은행에서는 달리법을 판매할까? 복리법을 판매할까? 적금 상품으로. 달리법 판매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 이 짓을 하는 거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넣다 뺐다. 그래서 은행에서 일 만들었다 그랬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달리법, 복리법 둘 다 판매해요. 왜? 너희 달리법, 복리법 알았어? 몰랐어? 몰랐잖아.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둘 다 판매하는 거야. 너 머리 좀 나빠? 너 복리라는 거 모르지? 그래? 그럼 달리로 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런 식이에요. 어떤 식이냐면 복리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지. 그래서 복리는 보통요 짧아요. 야, 이건 적금 상품인데 저 10년을 내. 안 돼요. 10년 넣으면 너무 커져서 안 돼요, 이자가. 이건 1년짜리 만기 상품이에요. 라고 복리는 이 적금을 넣을 수 있는 기간을 되게 짧게 넣어. 조금 가다가 끝내버리는 거야. 왜? 10년 가면 엄청 커질 테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달리법은 언제 써먹냐면 모든 은행이 야, 농협도 2.5%고 국민은행도 2.5%인데 갑자기 수협에서 우리는 3%의 이율을 줄게요. 이러면 글씨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3%는 엄청 크게 적어놓는다.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조그맣게 달리법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건지 알겠지? 왜? 달리는 복리보다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복리로 2.5%라면 달리로 3%를 줘도 우리가 더 남겠어. 근데 사람들은 뭘 봐? 이 숫자만 본단 말이야. 몇 퍼센트를 주냐. 이것만 보고 현혹돼서 와, 여기 이자 되게 높아 이러면서 달린 줄도 모르고 넣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은행은 우리의 돈을 가지고 돈을 최대한 많이 적금을 받아서 조금 돌려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달리복리 정도는 알았어. 이 정도만 알면 되는 줄 알았어. 선생님이 최근에 달러 적금을 넣다가 뽑았어요. 근데 맨 처음 적금을 넣을 때는 막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요. 막 이러는데 이게 이자가 더 높아요. 복리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 복리 2.4% 엄청 좋다 이랬어. 그래서 와, 이건 이자를 2.4%까지 준다니까 저 이거 가입할게요 이랬다. 그래서 만기가 돼서 찾아가래서 딱 찾으러 갔더니 1.9%예요 이러는 거야. 여기 통장에도 적혀 있잖아요. 여기 2.4%, 1년 넣으면 2.4%라면서 왜 1.9% 주세요? 이러니까 고객님 여기 조그만 글씨로요. 복리였거든? 복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계속 원래 누적해서 주잖아. 조그만 글씨로 이 상품은 1년 동안 넣지만 한 달마다 해지가 됐다가 자동 가입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한 달을 넣으면 1.6%, 두 달을 넣으면 1.8%, 1.5, 9%, 2%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제 1년치에 2.4%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땐 내가 한 달 넣으면 1.6 주고 1년 뒤에는 2.4% 이자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뭐냐면 이게 쭉 가는 적금이 아니라 한 달마다 해지가 돼서 요 원금에 대해서 1.6% 준 거고 그 다음 돈에 대해서 1.8%를 준 거고 2.4%라는 이자는 2.4%처럼 보였지만 2.4%는 한 달치에 대한 2.4%이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모두 다 나누기 12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년 내내 2.4%여야지만 이게 2.4%의 이율을 받을 텐데 앞에 되게 작은 숫자들이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간값에서 1.9%밖에 안 나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 네, 이 조그만 글씨 가입할 때는 설명을 안 해주시더니 해지할 때는 이제 얘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이랬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달러였잖아. 얘 또 전신한 수수료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1.5%를 또 달러기 때문에 수수료를 떼고 줄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선생님 1년 넣었더니 이제 0.4%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현금으로 돌려줘서 역시 은행은 멋져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금 상품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엄청 제대로 알지 않으면 해지할 때는 깨닫게 돼.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이제 하지.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그 보이지 않는 조항이 조그만 글씨를 너무 많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런 잡다한 건 모르겠고 최소한 달리 복리는 알고 가자요. 자 복리의 그 이렇게 많이 애들이 읽었던데 그럼 막 투자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뉴욕이라는 도시에 서울의 여의도가 있듯이 큰 중간에 섬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맨하탄이라는 섬은 여의도 같은 거니까 땅값이 뉴욕 한복판에 있는 섬이야. 비쌀까 안 비쌀까?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야. 엄청 비싸거든. 그런데 옛날 옛적에 이제 인디언이 요 땅에서 뛰어놀던 시절에 백인들이 와가지고 얘를 30달러도 안 되는 20 몇 달러에 이 맨하탄 전체를 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와, 이 맨하탄 전체를 20 몇 달러에 샀다고 거저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어떤 수학자가 막 계산을 해서 경제학자가 계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 27달러라면 27달러를 8% 이자를 8%를 준다야. 지금은 이자 8% 이러면은 그게 가능해 이럴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불과 IMF 터지기 전 있죠? IMF 터지기 전 선생님이 20살 정도 때까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의 이자가 10%였어요. 지금은 막 2%, 1% 막 이렇잖아. 10%였던 시절이 그리 옛날이 아니거든. 그래서 8% 정도면 이해가 되는 수치야. 옛날로 따지면. 그래서 8%의 이율로 이 27달러를 지금까지 가지고 오면 이 맨하탄 현재 그 땅의 시가총액하고 맞먹는다.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리가 27달러 이렇게 좀 시간만 한 100년쯤 되겠지? 100년쯤 묵히면 이 정도 돈 돼! 라고 이제 어떤 경제학자가 막 얘기해서 와 복리가 진짜 무섭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복리란 요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나요? 네? 물. 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할게요. 원리합계와 적립총액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원리합계. 느낌이 원자는 뭘 것 같아? 원금이야. 그럼 리자는 뭘 것 같아? 리자는 뭐를 줄임말 같아? 이자야, 이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우리는 원리합계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때의 원금은 중요한 건 일회성 원금이야. 적금이라는 것은 매달 이렇게 혹은 매년 돈을 계속 놓는 거잖아. 이때 한 번 놓는 돈을 합계를 우리는 원리합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적립총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돈을 계속 적금을 넣어.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을 어느 순간 만기가 돼서 찾을 때는 얘를 모두 다 찾을 거 아니야. 이제까지 누적된 입금의 총액, 즉 이자하고 원금을 다 찾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적립총액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누적된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말해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입금한 입금의 총액을 우리는 적립총액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즉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 달리법과 복리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달리법과 복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요, 요거는 원금하고 이자를 합하는 거야 라고 해서 S라는 문자로 단리법, 복리법을 많이 얘기해요. 우선 원금이 있어야겠죠? 원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얘는 1 더하기, 여기까지가 뭐야? 원금에다가 이제 이자를 합쳐야 되지? 이자를 알렌 이렇게 합치게 되는 거예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일 거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이자는 커질 거야. 이런 의미예요. 반면에 복리법은요. 1 플러스 R을 우선 써줘. 그러면 이게 뭐야? 현재 원금과 이자가 되지. 원금과 이자에다가 N을 여기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즉 원금이자 모두에 이자를 붙여버리는 게 복리법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 우리 지금 등차등비수열 배우는데 왜 뜬금없이 돈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식을 풀어냈더니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항 중에 n에 관한 1차식이 나온다.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식을 봐봐. 어디에? 지수에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고 있는 단항식이다. 자,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단항식. 딱 보니까 무슨 수열로 해석할 수 있다? 등비 수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맨 밑에 참고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학생 여러분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 중 하나가 원리합계 S를 SN으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기억하라. S는 AN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즉 여기에 S가 있으니까 자꾸 SN으로 착각하는데요. S는 AN의 의미예요. 즉 원리합계가 AN의 역할을 하는 거고 적립총액이 SN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단리법, 복리법으로 계산되는 원리합계는 AN이고 적립총액이 SN이야. 이 S는 SN이 아닌 AN에 상응하는 개념이야 라고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페이지 넘겨서 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하다 보면 이런 패턴의 돈 문제, 돈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요 돈 문제를 잘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요. 매년 초, N년 말, N년 초, 매년 말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돈을 초에 넣느냐, 말에 넣느냐. 예를 들어서요. 3년 초하고 3년 말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이 연초가 중요한 건 돈이 1년 더 꾸르면 이자를 1년치 더 붙여줄 수 있지만 연말에 넣어서 돈이 1년치를 이자를 덜 붙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 이 연초를 되게 잘 따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됐으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릴 거예요. 매년마다 매년 초에 A1씩 낸다고? 좋았어. 1년 초에 A1을 냈다고 치자. 그럼 이제 1년이 지나서 2년 초가 되면 나는 또 돈을 내요, 안 내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서는 뭐가 보여? N년 말이래.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제 N년 초도 써야 되지만 하나 정도 더 적어주면 좋아. 최소한 2개는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 N-1년 초, N년 초, 그리고 N년 말이 됐어 라고 요 상황을요 이렇게 1년 단위로 쪼개서 얘기해 줘야 돼요. N-1년 초에도 나는 똑같이 A1을 내겠지. N년 초에도 나는 똑같이 돈을 내겠지. 그리고 모레 N년 말에 돈을 찾겠대. 이때 적립총액을 계산한대. 맞아? 요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 A1에 대해서 붙은 이자까지 포함한 원리 합계를 적어줘야 돼. 우선 얘는 복리법이죠? A에 복리법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뒤에다 1 플러스 R에 몇 년 꿇었어 얘는? 이 돈은 몇 년 꿇은 돈이야? 1년. 그러므로 이자는 1년어치만 받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돈도 이자를 붙입니다. A에 1 플러스 R에 몇 년 꿇었어? 2년 동안 묵혀 있었지? 그러므로 이자를
2년치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계속 돈을 받아서 이제 이 녀석이 몇 년 꿇은 돈인지 알아내는 게 관건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애들이 보통 잘 못해요. 요건 1년 꿇은 게 보여. 2년 꿇은 몇 년 꿇었지? N년 꿇었나? N 플러스 1년 꿇었나? N 마이너스 1년이나? 확신이 안 서요. 자, 이럴 때 얘가 몇 년 꿇은 돈인지 찾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얘를 최소 2개를 적어 놓은 이유가 있다. 요 녀석 안에 얘가 몇 년 꿇었는지에 정답이 있어요. 자, 요 식 한번 볼까? 요 식에서 변하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죠? 요 식에서 변하는 부분은 요 부분밖에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얘는 n일 때 1이라는 숫자가 왔어요. 얘는 n-1일 때 2라는 숫자가 왔어. 어떤 특징이 있지? n일 때 1이 오고 n-1일 때 2가 왔어. 더하면 항상 몇이 나온다? n 플러스 1이 나온다. 이걸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더해서 n 플러스 1. 그러면 봐. 여기 1이 왔지? 그러면 여기 뭐가 와야 되겠어? n이 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 알겠습니까? 규칙성을 찾아서. 그러면 내가 n년 말에 찾는 돈은 여기에 있는 이 돈을 모두 다 더한 걸 찾게 되는 거네. 우리는 요 녀석을 모두 다 더한다 라고 보니까 와, 일정한 수의 규칙성을 가진 수를 모두 다 더하는 거니까 수열의 합이야. 그런데 무슨 수열의 합이다? 등비 수열의 합이에요. 계속 몇씩 곱해주고 있어? 1 플러스 r씩 곱해주고 있으니까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의 합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답을 낼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1보다 크죠? 공비에서 2를 빼요. 초항 자리에는 a에 1 플러스 r을 넣어주시면 되겠네? 얘가 초항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1 플러스 r에 몇 개 항을 더하고 있어? 여기 봐. 항 몇 개 더하고 있어? n개. n개 더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답을 냈더니 r분의 a의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긴 하지만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요, 이런 패턴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런 관계를 따져서 몇 번 짱인지 봐야 되고 다 설명했어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또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형과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형과의 개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투자를 하든 뭐 돈을 받을 일이 있든 형가를 모르면 벌고도 망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형과에 대해서 엄청 충격적인 실화를 하나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선생님한테 언니가 있어요. 선생님 어머니는 첫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갓집에서 첫째 딸이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낳은 아이가 선생님의 언니야. 위에 있는 언니야. 그 얘기는 뭐야? 외갓집에서 태어난 첫 손주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첫 손주가 태어났으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너무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엄청 기뻤던 거야. 첫 손주니까. 그래가지고 이 귀한 아이한테 무슨 선물을 해줄까 막 이러는데 그때 보험 설계사 아주머니가 짜잔 할머니한테 나타나가지고 어머 애기 태어나서 너무 기쁘시겠어요. 교육보험이 있어요. 어떤 보험이냐면 바로 할머니께서 이제 아이에게 아이가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에 갈 때 첫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 그런 보험이에요. 정말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의미심장하잖아. 옛날 사람들은 잘 대학을 많이 못 갔으니까. 그래서 맞아. 얘는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대학을 보내고 그 첫 등록금을 내가 내줘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태어났을 당시에 대학교의 대학 등록금이 얼마 정도였냐면 20만 원 정도였어. 되게 적어 보이지? 그때는 150만 원으로 집 한 채를 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20만 원의 가치가 어때? 엄청 큰 거야. 되게 큰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500에서 7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진 돈이었던 거야. 그 20만 원이. 그래서 크게 그래 내 쏜다 이래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 돈을 맡겨둘 테니까 우리 아이 우리 첫 손주의 그 첫 등록금은